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의 종류가 늘어났으니 소비자의 선택에서도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도 얼핏 그렇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다양성보다는 식물의 멸종을 가져오고 있고요.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태풍의 눈에 있다고 즐거워하는 우리 보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찍기 전에 PD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탕후루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탕후루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은 그 탕후루와 관련되어 있는 농작물을 시작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탕후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대 차이라고 느끼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탕후루라는 게 있죠. 요새 그 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이 맛있는 과일에 설탕에 조합을 넣어서 아이들이 싫어할 수 없는 간식이라고 하네요. 주로 포도와 딸기, 토마토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과일이 조만간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같은 열대 과일로 바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후위기가 과일이 자라게 하는 그 지형도를 점점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과일이나 야채는 아주 미세한 그 기온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탕후루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우리 PD께서 이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완전히 설탕 덩어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당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먹방이 됐는데, 예, 제가 이거 ASMR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답니다. 맛있네요. 설탕 너무 많이 먹었다.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연중 250만 톤이나 생산이 됩니다. 이 중에 여름 배추를 담당하는 그 고랭지 배추는 기후위기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먹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고랭지 배추는 태백이나 삼척 등 해발 고도가 높은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죠.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현재 추세대로 배출되는 시나리오인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게 되면 2100년도에는 재배가 완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많이 진행한 RCP 4.5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2050년도에는 배추 재배 적기가 7%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벌써 20년 전보다 재배 면적이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작황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7월에는 폭염, 8월에는 폭우 등등으로 인해 이 배추에 무름병이 생기면서 작황이 아주 좋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배추값이 평년보다 무려 40%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추만 줄어드는 게 아니겠지요. 바로 고랭지 작물인 감자, 무 등등이 바로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바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하면 경북 지방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대구, 청송 등등이죠. 여전히 경북 지방이 사과 생산 1위의 지역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만간에 이러한 인식이 변할 것 같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 기준이 1630헥타르에 이릅니다. 10년 전인 2012년 430헥타르에 4배나 넓어진 것이죠. 비교적 서늘한 기온의 일조량이 높은 고랭지 지역이 이제는 사과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시나리오 RCP 8.5에 따르게 되면 대략 2070년도부터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은 어떨까요? 복숭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복숭아의 국내 재배 면적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영남과 호남 등의 중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30년대까지는 재배 가능지가 과거 30년간 평균 면적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숭아는 2050년대에는 전국토가 잠재적인 재배 가능지로 예측되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2090년도에는 전국토의 오직 5% 정도만이 기후적으로 재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현재 재배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국토 기준 기후학적 재배지 변동을 예측해 본 결과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은 2050년대까지 유지되지만 20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대까지 재배 가능지 면적은 과거 30년에 비해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배적지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과실의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거죠. 2030년대에는 경기, 충청, 전북과 그리고 경부 등 중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70년대에 이르게 되면 결국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재배지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배는 203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이 증가하다가 고품질 과실 재배가 가능한 재배적지가 2050년대부터 급격하게 감소해서 2090년대에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온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보이는 배 품종 육성과 보온 대응 재배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열대과일에 뭐가 있죠? 바나나, 망고, 패션 프루트, 파파야, 파인애플 이런 것들 할 거 없이 수많은 열대과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열대과일들은 사실 제주도에서만 소량으로 재배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북, 김천, 구미, 충북, 진천 그리고 바로 인천, 경기도, 평택 등 수도권에서도 일부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열대과일의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를 경우에 국내 아열대과일 재배 농가는 2021년 556호로 2017년 372호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죠. 특히 재배 면적은 같은 해 기준에 187헥타르로 2017년 109헥타르에 비해서 대략 70% 이상 커졌습니다. 이 면적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2030년대에는 18%, 2050년대에는 5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입산 과일들은 숙성이 덜 된 상태로 들어오거나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일들은 나무에서 충분히 자란 뒤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 과실 맛이 더욱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 변화하는 농산물 지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의 종류가 늘어났으니 소비자의 선택에서도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도 얼핏 그렇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다양성보다는 식물의 멸종을 가져오고 있고요.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태풍의 눈에 있다고 즐거워하는 우리 봄에서 많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